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Ne menj kicserésbe, ne menj.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 따진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 제22회 섹시 보이스 라면 먹고 섹시 갈래 보이스래. 설륜입니다. 뭐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칸 옮겼을 뿐인데 아 그러니까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야 이거 아주 그냥 되게 욕심나네요 이 자리. 센터에 앉으면 사람의 본심이 막 드러나는구만. 욕망과 야.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또 제가 좀 전에 잠깐 앞에서 한 30분 네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약간 지구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상 보시거나 네.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그 해설자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네,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기 소개를 한번 이렇게 네. 해주시죠. 예, 저 로드고요. 네, 마이크로 좀 이렇게 예.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김준범이고 웹툰 작가입니다. 로드님, 네, 그 네. 작가 사부님이신 거죠?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초호 제자일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원래 저희는 그 이제 어떤 별자리 관련된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갔던 그 소년 만화 잡지가 있거든요. 네, IQ 네. 점프라고. 알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처음 뵀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온 세월이 아마 거의 한 5, 6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이시죠? 네. 별자리는 1년 선배. 별자리 1년 선배님이요? 네네. 네. 그래도 저보다는 이제 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15년, 16년. 로드님은 별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예, 천칭자리, 예. 정갈자리. 그렇죠. 저희 세 명의 궁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희가 뭐 맞춰봐야 되나요? 그래도 오늘의 또 방송을 위해서 천칭하고 물병은 사이가 좋고 그렇죠. 네. 정갈하고 물병은 충돌되는 90도 네. 에너지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줄 게 많죠. 정갈과 물병은 뭔가 이렇게 영혼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성숙했을 때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걸로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뭘 뜯고 막 뭐 멱살잡이도 하고 뭐 그러겠죠 뭐.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싸우면 무서워요. 네, 그래요? 네, 엄청 무서워져.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그 방송 컨셉이 별자리 예보 방송인데 네네. 그 시청자분들이 네. 12별자리에 대한 이해력이 아직 혼동이 잦은 관계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쉽게 쌍둥이 자리 달엔 그렇죠. 쌍둥이 자리를 지금 현재 그리고 쌍둥이 자리 달이니까 뭐 개자리 달엔 개자리, 뭐 천칭자리 달에는 천칭자리 이렇게 오늘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쌍둥이 자리시거나 쌍둥이 자리에 있는 담배 좀 끊으세요. 그 쌍둥이 자리에 썸남 썸녀라든지 네네. 뭐 애인, 뭐 부부, 네네. 형제 자매, 네. 뭐 직장 상사, 네. 뭐 부모님, 시어머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그쯤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일명 쌍둥이 자리 딥입 딥입 완전히 깊 후려 파는 거죠 진짜. 네. 딥하게 말한다는 거죠. 네. 입.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네요. 그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쌍둥이 자리가 있으시면 잘 참고하세요. 네. 마가 떴어. 전 제가 할 거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애드립 좀 해주셔야죠. 자메카님 센터시잖아요. 자메카님 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러면 로드님께서 네.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인물로 이제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네.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쌍둥이 자리가 누굴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쌍둥이 자리는 트럼프죠. 그렇죠. 네, 트럼프 또 뭐
제가 좋아하는 쌍둥이 자리 중에 차승원 배우 있고요. 아하. 예. 그리고 근데 쌍둥이 자리는 아닌데 쌍둥이 자리 기질이 강한 분들도 있어요. 네네. 손석희 아나운서나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케네디 대통령 쌍둥이 자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귀엽고 네. 발랄하고 네네. 호기심이 많고 예.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쌍둥이 자리긴 하지만 이 또 쇼맨십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분명히 사자 자리가 어디 차트 안에 강력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자 자리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네. 헤어스타일이 특이하면 사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사자 자리는 숫사자를 연상하시면 돼요. 미스 코리아 머리 뭐 이렇게 막 자신을 이렇게 화려하게 뽐내고 항상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쫙 피고 제가 싫으신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아니, 저도 네. 지금 이제 로드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네. 쌍둥이 자리 이렇게 친구를 생각해 보면 네.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말이 많다, 그러니까 말 많기도 하지만 좀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쌍둥이 자리 약간 박하다식합니다. 아,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마구 막 찔러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뜻 들으면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저 같은 이제 정갈 자리나 이 또 굉장히 통계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로드님 같은 물병 자리들한테 제대로 걸리면 탈탈 털립니다. 아작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 몇 페이지 읽다가 딱 덮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읽고 그냥 잡학다식한 거죠. 네. 쌍둥이 자리가요? 네. 하나를 열심히 계속 파는 타입은 아니고 물론 이제 도월 김영옥 선생님처럼 이제 학자도 있지만 근데 그분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의 쌍둥이 자리들은 그 지식의 깊이가 매우 얕아요. 얕구나. 그러니까 알쓸신잡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어디 가서 있는데 뭐 명함 내밀 수 있을 정도는 아는데 네. 그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든 사람 앞에서는 이제 조금 털릴 수 있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쌍둥이 자리들이 급하게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아니,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거 싫어하니까. 네, 한 자리에 원래 오래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책 읽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뭐 에세이나 뭐 이런 단편집 같은 걸 또 이렇게 보면 쌍둥이 자리들 어떻게 하냐면 쫙 보면서 요거 재밌겠는데 그거 먼저 핍니다. 아, 잔머리가 예. 좋은 거네요. 약간 예. 잔머리.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그래 탁 덮자.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네네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쌍둥이 자리들 또 너무 이렇게 네. 비하 발언 아니냐 뭐 이럴 수도 그럴 있지만 수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장점이면은 네. 굉장히 그 똑똑하고 명석하고 네. 지혜롭고 말을 아주 잘하고 그런 사람들 또는 이제 귀엽고 밝고 명랑하고 나쁜 쪽으로 가면 이제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막말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쌍둥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트럼프 대통령처럼. 근데 저도 이거 별자리 방송하면서 네. 물론 세 번째 땜빵이긴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듣잖아요. 듣다 네네네. 보면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혈액형도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네. 성격을 딱 구분하잖아요. 아, 쟤는 네. A병이니까 저럴 거야. 그렇죠. 쟤는 B형이니까 저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별자리도 음. 약간 편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2개로 이렇게 딱 나눠서 네, 그래서 저 쌍둥이 사람은 자리는 쌍둥이 자리니까 너는 지식이 얕고 말을 함부로 하는 애구나. 약간 이런 어떤 편견을 맞아요. 그럴 수 가질 있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저 사람이 쌍둥이 자리의 장점을 잘 표현하는지 아니면 단점을 잘 표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요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별자리를 공부한 이유는 전에도 밝혔지만 이제 만화를 재밌게 그리기 위해서 네. 별자리 공부를 했지만 어느새 이제 폭 빠져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항상 생각해요.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를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만 별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별자리는 자기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쌍둥이 자리도 쌍둥이 자리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 그죠, 거란 그죠.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아도 30 먹고 40 먹고 그러면 아 내가 좀 산만하고 잘 뭐 잊어먹기도 네. 하고 하지만 말재간도 있고 되게 아이디어도 넘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스트롤러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타인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양심에 턱 걸리게 돼 있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쵸. 다른 별자리의 단점을 내가 알게 되면 뭐 점점 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도인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되게 그 엘레강스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화도 들나고 네. 제가 딴소리하는 건 쌍둥이 자리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네. 만화는 계속 그리고 계신 거죠? 갑자기 이렇게 팩트를 이렇게 후벼파시면 제가 만화 그리다 말고 이거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왜 돈을 안 벌어오느냐? 왜 별자리에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이게. 거냐. 네?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도 저희 아내도 또 이제 물고기 자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던지시긴 하는데 또 이렇게 그냥 귀엽게 봐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조금 팁을 주기 위해서 네. 만약에 썸을 타고 있다. 음. 그러면은 쌍둥이 자리를 잘 꼬실 수 있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내 매력을 혹은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젊은 청춘들 아니면 관연한 중년들에게도 네. 줄 수 있는 그런 팁. 팁이 있을까요? 뭐 저는 연애 문제는 좀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지금 네. 쌍둥이 자리랑 엄청 썸 타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죠. 아,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죠. 쌍둥이 자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좀 공략해야 될까? 저희가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로드님의 네. 해석을 좀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북미 회담 그렇죠. 뒤집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뒤집었고. 네. 친구들이랑 술 한잔 밤에 하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다 멘붕 당했어요. 뒤집었으니까. 그죠. 네. 제가 그랬어요. 며칠만 참으라고. 아니면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왜냐? 트럼프 대통령 쌍둥이 자리니까.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쌍둥이 자리가? 예, 바뀔 게 틀림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봐라. 그리고 쌍둥이 자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자리들은 되게 진지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쌍둥이 자리들은요. 쓸데없이 진지한 거를 타파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식 편지로 우리 회담 안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잖아요. 뭐 하면은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한다는 말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식적으로. 네. 없어요. 근데 그 쌍둥이의 특징이에요. 또 김정은 위원이 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서 또 이게 바뀌게 된 것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또 세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제 꼭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자리는 모르더라도 그동안 데이터에 쌓인 트럼프의 쌍둥이 자리적 특징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조사한 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쌍둥이 자리는 이 바람의 별자리고 의사소통이나 뭐 어떤 지적인 유희 이런 걸 좋아하는 별자리니까 분명히 어떤 지적 그 갈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 갈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전을 짜는 분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인간미도 있고 뭐 민주 투사였고 이런저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부분이 있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쪽도 그 사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분명히 다 이렇게 참모들도 또 다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다만 그래도 이게 무슨 동네 슈퍼 이권 싸움도 아니고 그죠. 이게 막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저렇게 대댄지를 막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제 멘붕이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미국 짱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그 지구의 짱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통이 네. 이렇게 말을 쉽게
훌떡훌떡 뒤집냐. 그죠. 저도 이건 깜짝 정말 놀랐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네.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그 예전에 어벤져스에서 캐릭터도 다뤘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죠. 이번에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저도 그 어벤져스 영화 보고 왔는데 약간 타노스를 보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타노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왜 타노스 같은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타노스가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혼자만 고집스럽게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딱 발언을 하는 거 보고서 아 되게 뭔가 독불장군 같이 혼자 고집스럽게 저렇게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런 것도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사자자리 고집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쌍둥이 자리가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말을 좋아하고 짧게 끊어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매체가 트위터예요. 그래서 140자로 제인돼 있잖아요. 트위터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지금 그 각국의 외교관들이 트위터를 봐요. 지금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자기 중요한 얘기를 트위터로만 하니까.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쌍둥이 자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개 쌍둥이 자리들이 만약 SNS 같은 걸 하면 자신의 자취를 다 거기다 남깁니다. 되게 오늘 밤 뭐 먹었다? 보여주는 거 오늘- 좋아하는 그렇죠. 스타일인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되냐면 내 안에 내가 많잖아요. 쌍둥이 자리 A, 쌍둥이 자리 B, 쌍둥이 자리 C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흔적을 계속 SNS에 남겨요. 만약에 쌍둥이 자리 A만 있었다면 하고 말았겠지. 근데 어디로 이동했는데 쌍둥이 자리 B가 나와 있어. 그럼 걔가 또 남기는 거야. 나 여기 있다고. 이해되시죠? 약간 다중인격적인 예, 모습도 네. 있는 속에 거네요. 인격이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쌍둥이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얘기했던 트럼프와 오늘 얘기했던 트럼프는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본인이 기억은 하는 거죠?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꼬마가 있다 쳐보세요. 너 어제 이렇게 결심하고 나한테 다짐해놓고 오늘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서 혼나잖아요. 얘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자기가 안 했거든요. 되게 무서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쌍둥이 자리의 어떤 여친 혹은 남친이 되기 위한 어떤 썸의 관계에서 제가 다시 사태를 바로 잡았어요. 쉽지 않겠다. 네네네. 쌍둥이 자리. 그랬을 때는 특히 이제 만약에 쌍둥이 자리 여성분을 내가 마음에 들어해 충분히 마음에 들어할 수 있어요. 왜냐? 쌍둥이 자리들은 어떤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를 이끌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화제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 명 있었어요. 1대1로 대화할 때도 쌍둥이 자리는 강점을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주제를 던지거든요. 야 이건 어때? 요 지금 영화 이거 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정가자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그래? 그럼 이거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래도 1일 연속극은 MBC가 최고지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인격이 나서 그렇죠. 또 얘기하고 또 나서 또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리에서 굉장히 뭐 이런 그 말할 때 이렇게 막 손에 액션을 많이 쓰는 게 쌍둥이 자리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이라면 쌍둥이 자리이거나 쌍둥이 자리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그게 만약에 여성분이다. 그럼 얼마나 또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정신이 혹 빠져요. 그래서 저 여인을 어떻게 한번 유혹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쌍둥이 자리 여인과 데이트를 하고 썸을 타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계속 다채로운 데이트 코스를 짜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좋네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기 별자리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짝을 만났을 때 둘이서만 막 알콩달콩 하고 싶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고 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쌍둥이 자리랑 사귀시면 안 돼요. 네. 저랑은 안 맞네요. 네,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쌍둥이 수 자리는 있어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전 저만 봐야 돼요. 근데 쌍둥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특히 이제 남성들은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원래 자신의 본심을 많이 숨긴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꼬시려고. 그렇죠. 무조건 맞춰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래도 쌍둥이 자리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꼭 동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남녀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쌍둥이 자리 여성분은 아무래도 뭐 패션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을 테고 무슨 뭐 근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할 가능성이 또 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들에서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맨날 나는 한식이 좋아서 우리 그 황소자리 피디님 같이 나는 한식이나 이런 맛집이 좋아서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쌍둥이 자리는 뭐 길거리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되게 비싼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그 괴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건 뷔페죠. 그렇죠. 쌍둥이 자리가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아, 뷔페를 사랑해요. 쌍둥이 자리들은. 그러니까 저 뷔페에서 되게 밝은 얼굴로 접시 들고 뛰어다니는 이렇게 사람은 쌍둥이 자리네요. 큐트한 여성분이 계시면 네. 쌍둥이 자리구나. 쌍둥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에요. 어린이. 네.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네.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야지 맞죠. 약간 철이 좀 안 드는 좋게 피터팬 얘기하면 같은? 천진난만한. 네. 그리고 쌍둥이 자리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내가 스콜피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자리가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동안이 많아요. 이게 어리고 큐트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는 동안이네 그러면 쌍둥이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먼저 태어난 어린이 있죠 양자리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동안이 되는 거예요. 율리님 그렇죠. 양자리잖아요. 네. 되게 매력 있는 자리인 것 같긴 해요. 네. 쌍둥이 자리가. 네. 근데 내 애인으로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 왜 가수 이승환 씨 있잖아요. 네. 엄청 도가니시잖아요. 네, 그분은 염소 자리예요. 하지만 쌍둥이 자리가 분명히 얼굴에 있거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노란 마이크 들고 다니는 것도 쌍둥이 자리 기질이고. 그렇죠. 말도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인선 씨라든지 최지우 씨라든지 유인나 씨라든지 유나 소년시대 유나 최근에 이제 효린의 민박에 나왔던 이게 지난 효린의 민박의 게스트는 아이유였잖아요. 그죠. 황소자리 아이유 가만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음식 굉장히 오래 씹어 먹고 황소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게스트 유나는 요리도 잘하고 네. 청소도 잘하고 게스트들 잘 챙기고 하지만 뭘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릇을 깨트리죠. 쌍둥이 자리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효리 씨랑 유나랑 아이유가 셋 다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효리 유나는 생일도 거의 비슷해요. 이효리 씨도 쌍둥이 자리예요? 네, 아니요 황소 자리인데 황소와 쌍둥이 경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셋이 되게 재밌는 게 세 명 중에 제일 황소 자리스러운 거는 이효리 씨고, 그다음에 유나는 팔다리가 길잖아요. 얼굴이 큐트하고 하얗게 생겼고. 네. 보통 놀란 토끼처럼 생겼거든요. 쌍둥이 자리들이. 그렇게 생긴 딱 쌍둥이 자리고. 딱 쌍둥이. 그다음에 아이유는 이제 어리게 생긴 게 쌍둥이 기질이 있는 황소 자리인 거죠. 재밌는 건 패밀리가 떴다라는 옛날 프로에 보면 시골에서 거기도 시골에서 놀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효리였고 두 번째는 유나였죠.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황소 자리 기질이에요. 이런 시골 자연 이런 데서 재미나게 뛰어노는 건 이제 쌍둥이 자리인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이 세 명의 인물이 가수만 안 하잖아요. 가수요? 연기도 이것도 하잖아요. 했고 저것도 하고, 예능도 이것도 하고. 이건 다 쌍둥이 자리의 어떤 그 부전공이고 다재다능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를 참 잘 사용하는 그러니까 좋게 보기 좋게 사용하는 분이 제가 꼽는 게 차승원 씨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바로 앞자리인 황소 자리 기질이 있으니까 요리를 잘하죠. 예, 요리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리할 때 보면은 쌍둥이 자리가 다 나와요. 이거 해놓고 저거 엄청 꼼꼼하시고 이거 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 닦잖아요. 정리하면서 하고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이제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겉절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콩장이었나? 그 친구가 좋아한다고 유해진 씨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섬에서 서울까지 딸 생일 챙기고 다시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잘하는
근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쌍둥이 자리 또 좋은 것 같네요. 매력 있어요. 좋은 별자리.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을 네. 때는 되게 별로다 이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표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쌍둥이 자리니까. 하지만 이제 정갈 자리인 저 같은 약간 진지하고 신중한 면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죠. 채신머리 없게 그게 뭐냐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을 이게 북미 회담이 잘 되기만 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 되게 좋아해요. 전 지금 현재 그 대통령 당선됐을 땐 놀랬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 네. 계속 이 남북을 회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끌어왔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맞아요.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 그리고 간단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막 휘젓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독일 통일도 술 취한 장관이 베를린 장벽을 열었어요. 맞아요. 또 그렇게 쉽게 이상한 또 캐릭터가 될 수도 나타나요. 있어요. 네.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저 이렇게 옆에서 지금 계속 로드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느낀 건데 네. 약간 문재인 대통령 닮지 않으셨어요? 아 이건 찬사를. 제 생각에는 약간 이미지 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랑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아니 두 분 다. 아, 이거 아니고. 또 이게 우리 로드님도 문통님의 어떤 매력에 퐁당 빠지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사랑하면 약간 닮아가잖아요. 아, 그거 그런 저거 건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물병자리 그 2월 1월 네네.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 통계를 내본 건데 15년 동안 4월까지 1월에서 4월까지 태어난 분들이요 주로 오각턱이 많아요. 하관 그리고 그래서 이미지가 또 그것 비슷한 때문에 건가?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우리 로드님하고는 별자리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둘다 그러면 또 이미지가 물병자리시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별자리별로 또 네. 어떤 그 비주얼이 또 있거든요. 네. 같은 별자리. 제가 지난번에 우리 네. 그 설 배우님 천칭자리 이미지 나왔을 예쁘다고. 때도 그렇죠. 절친자리는 예쁜 별자리로 책에 나와요. 아 네. 진짜요? 왜냐하면 수호하는 행성 이게 진짜 뭐 저희가 막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조속하지만 윤 씨를 이렇게 빨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에 천칭자리와 황소자리 우리 피디님 황소자리는 수호하는 행성이 금성이에요. 비너스 아름다움을 미예요, 미. 대표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패거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별자리, 그러니까 이쁜 사람 많잖아요. 다른 별자리에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영애 씨는 물병자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차트를 열어보면 뭐 금성이 얼굴에 있거나 황소자리가 어디 하나 있거나 뭐 천칭자리가 얼굴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칭자리들이 보통의 많은 별자리의 인물들이 비대칭이 많은데 뭐 저는 그때도 이제 약간의 뭐 그 의느님의 힘을 도움을 좀 받았다 했죠. 받았다 하셨지만 그래도 천칭자리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 아까도 잠깐 들었는데 이 천칭자리를 네. 제가 결정한 거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결정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네네네. 이 지구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정말 딥 입으로 너무 훅훅 딥하긴 들어가는 하지만 거죠. 매우 딥하게 네, 들어가고. 제가 네. 전 세계 되게 못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쁘시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자라는 주의거든요. 또.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뭘 또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요? 지금. 갑자기 또 이런 넌센스. 저 쌍둥이 어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날로 구독자가 늘어가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천문농단. 그 인기를 실감하듯 이번 주에는 단기 협찬이 들어왔네요. 바로 설악산 활성화 기원 제14회 설악국제 트레킹 대회 홍보 협찬입니다. 2018년 6월 9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일요일까지 장소는 속초시 설악산 일원 주 행사장 위치는 비지구 주차장이고요. 참가비는 만원, 학생들과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등록 참가자분들께는 프록스팩스에서 제공하는 기념 티셔츠를 드립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www.sswalking.kr www.sswalking.kr
지역번호 033-636-9585, 010-5366-7149, 체육진흥회 설악권 지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천문농단 콘텐츠를 선관으로 헤아려주신 소중한 협찬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혁수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제에서 저희 천문농단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분들의 크고 작은 소중한 후원금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2-358-269895, 별자리 관련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실 메일은 astropark1026gmail.com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멘트가 남았습니다. 네네. 하루하루 디테일한 별자리 정보는 자매님이 데이별로 천문농단 인스타와 페북에 업데이트 하시니까요. 네. 아침마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쪽을 참고하시고 질문이나 사연 등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요한 미팅이나 오디션 있을 때 네. 이제 참고를 하는데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인상 깊은 댓글들은 1kg 커피 드립백 세트와 맛있는 0.8 김치가 선물로 나가니까 모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 앞에 이제 네, 카메라도 좀 봐주세요. 네. 너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셔가지고. 이거 앞에 네네. 너무 목소리 좋으신 이제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저의 이 허스키한 아유. 목소리로 또 너무 개의치 마세요.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전 또 저만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얼렁뚱땅 또 이렇게 쌍둥이 자리 딥.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성에 안 차가지고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모시려고요. 또 그래, 예, 맨날 그래. 그렇게 공짜로 써요. 말하지 마. 진짜 어색하게 머리숱이 많은 게 신기해.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얼렁뚱땅 또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네. 출연해 주신 김에 이렇게 또 소감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마음껏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작품 있으시니까 예. 홍보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재밌게 떠드는 거 좋아하는 별자리니까 저도 네. 가끔 불러주시고요. 네. 그 저스툰이라는 웹툰 사이트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별툰이라는 별자리 만화를 주 5회 네. 거의 매일 연재하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그 오셔서 많이들 보시고 네. 댓글 좀 써주세요. 네. 댓글은 네. 소중한 겁니다. 그럼요. 네. 무서워요 무풀. 오 무서워. 댓글은 어쨌든 창작자들의 어떤 그 네. 파이팅의 연료 같은 그렇죠. 거기 때문에 팬레터 같은 거라서. 네, 그죠.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 로드님 별투는 혹시 이렇게 유료 결제는 아닌가요? 유료는 이제 뭐 며칠 동안 한 4회 정도 유료고 지금 100몇 회가 지금 무료예요. 그래서 와서 실컷 봐주세요. 거기도 댓글 달면 뭐 이렇게 선물 주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이디 한 5개 만들어가지고. 저스툰이라는 매체가 지금 생긴 지 한 1년쯤 돼가는데 한 여러 100여 편이 넘을 거 아니에요 작품들이. 네네네. 근데 정말 순위 맨 위에 있는 한두 작품 빼고는 댓글이 없는 문화예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사실 별자리 만화는 댓글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 작품을 그리고 하니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악플은 한 3개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얼토당토하는 댓글이 한 5개 정도 달리면 우리 윤희님이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예, 다른 걸로 대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오늘 그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네. 요것도 요거지만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 제가 대머리가 되기 전에 저 또 와요? 네 어떻게든 계속 소환을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땜빵을 하는 네, 거예요? 원래 여기가 그 휴가맨 소속이거든요. 계속 소환해요 저희가. 네 계속 소환하는 네.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덫에 걸린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언젠가 또 만날 그날을 위해서 안녕. 안녕. 즐거웠습니다.